병원장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노정호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연수구에 살고 있는 40살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골프장에 갔다가 많이 걸어서 그런지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 처음에는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피도 빼보고 또 다른 정형외과 가서 약도 먹고 체위충격파도 받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여전히 고생하고 계세요. 다녔던 정형외과 원장님이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없고 80% 정도만 좋아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평생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고 이렇게 아프게 지내셔야 하나요? 족저근막염이 궁금하시군요.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발바닥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치를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발바닥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쪽 상단에 그림으로 띄워드릴게요. 이 족저라는 부분은 발바닥이라는 뜻인데, 이 족저를 이어주는 근막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이 근막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할 때 발바닥의 아치 형태를 유지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족저근막은 약간의 스트레칭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하는 걸 반복하면서 충격 완화를 시켜줘요. 일단 아치를 유지해 준다면서 중요하고, 발바닥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뼈 자체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발바닥에 보호해주는 역할, 막을 해주는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은 이 발바닥에 생긴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족저근막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치를 형태를 이루는 뼈의 모양을 이 족저근막이 유지를 시켜주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완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무리한 힘이 가해짐에 따라서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도한 힘이 가해질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완이 되는 것 이상이 이완이 돼야 되고, 또 많이 걷거나 아니면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아치 모양을 갖다가 잘 잡아주는 신발 형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평발 많이 알죠? 평발은 말 그대로 체중을 부하를 했을 때 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는 발의 모양을 갖다가 평발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평발의 모양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게끔 족저근막이 많이 스트레칭이 돼야 되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어떤가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오전 중에 통증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땅바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증상이 생긴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환자분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족저근막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족저근막염은 하루 종일 증상이 있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쯤 돼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고 좀 걷고 하면은 오후에는 또 증상이 괜찮아져요. 여기서 족저근막염 치료의 키가 나옵니다. 완치는 어려운 병인가요? 족저근막염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다스려야 될지를 몰라서 병이 계속 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완치 가능합니다. 일단은 족저근막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근막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 염증을 없애기 위한 소염제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먹는 약. 두 번째는 이 근막이 스트레칭을 하고 수축을 하는 걸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근막이 신연성, 다시 말해서 탄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폼롤러라고 해서 발바닥에 맥주병이나 아니면 우리가 요가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그 롤링볼이
롤링볼 그걸 발바닥에 대고 계속 앞뒤로 주물러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의 치료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우리 발 모양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떠 있는 그림처럼 족저근막이 있으면 그 발 뒤꿈치 위쪽으로 종아리 근육에 해당하는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올라갑니다. 그 비복근의 역할은 우리가 힐을 신을 때 발바닥 갖다가 힐을 들어 올릴 때 그 들어 올리는 힘을 해주는 게 그 비복근의 역할인데, 그 비복근의 끝부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스건이라는 힘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복근이라는 근육, 아킬레스건, 다음에 종골이라는 뒤꿈치 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종골을 통해서 족저근막이라는 막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족저근막에 대한 치료를 해야 이 근막의 족저근막염이 치료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유롭게 근막이 움직이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실은 뒤에서 당기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에 충분한 마사지, 근육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신현이 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종골이라는 것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고, 종골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치 형태로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아치 형태 유지가 쉬우면은 발바닥에다 족저근막이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반드시 족저근막 부위에 뭐 충격파를 받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롤링 폼으로 마사지를 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해서 종아리 근육의 마사지와 그쪽의 신연 및 수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동하시는 방법은 한쪽 다리는 편하게 양반 다리 자세를 취하시고, 한측, 다시 말해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다리를 무릎을 최대한 펴주시고, 발목은 최대한 당겨주세요. 당겨서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탱탱하게 된 상태에서 폼러로 미끄러지듯이 밀어주는 겁니다. 앞뒤로 좌우로. 최대한 이때 효과가 좋기 위해서는 이 롤 폼러가 딱딱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횟수는 한 20회 정도를 왕복하시고,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근육을 수축시켜주니까 무릎을 한번 구부리면서 발목도 당겨주다가 다시 쭉 펴주시고, 그리고 또 롤폼을 대고 또 마사지. 그래서 20회 정도의 왕복을 총 3회에 걸쳐서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롤폼에 올려놓으시고, 발목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주신 상태에서 왼손을 이용해서 다리를 좀 보일게요.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이 부위에서 여기까지거든요. 이 비복근을 손으로 만지면서 최대한 꽉꽉 쥐었다듯이 스퀴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심한 사람들은 이 스퀴징할 때 여기 부위가 근육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위의 아픈 부위를 찾아서 손으로 계속 스퀴징을 해주다시피 운동을 시켜줍니다. 요 두 가지 방법만 주기적으로 일주일만 열심히 아침 저녁을 하시면은 족저근막염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많이 풀어주고 운동을 해주면은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대한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반드시 일주일 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신발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평발을 가진 형태가 족저근막염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신발이라 하면 그렇게 평발을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신발, 다시 말해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인솔이라고 하는데 깔창이죠. 한마디로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그 깔창의 모양을 갖고 있는 신발을 신어주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들, 아까 얘기했듯이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이라는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신연과 수축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을 키워줘서 족저근막 할 수 있는 일을 분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아치 같은 신발을 이용해서 평발이 됐을 때 족저근막이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잡아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니까 기능성 신발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족저근막염이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신지 않던 신발, 새 신발을 신고 여보자 팔쩍 이렇게 움직여 뛰면은 갑자기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인해서 족저근막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에 따라서 족저근막염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악화되겠죠. 네, 질문. 원장님 그 신발이 플랫한 것보다 약간 굽이 있거나 그런 신발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겉의 외형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의 모양보다는 발바닥 안쪽에 닿는 부위에 깔창 부위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신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 젊은 여성분들은 하이힐 많이 신잖아요. 하이힐인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잘 오거든요. 얘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럴 때 저가 만약에 신발을 만든다면은 그 부위에 아치를 잡아주는 모양의 하이힐을 만들어주면은 하이힐을 신으면서도 족저근막염 최대한 예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원장님 수술로 한 방에 낫는 방법은 없고? 간혹 족저근막염을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족저근막염이 오래되신 분의 환자 발 사진인데 종골이라는 뼈가 오랫동안 족저근막이 염증이 생기니까 뼈가 이렇게 길게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뼈가 자란 걸로 인해서 그 부위가 걷거나 그럴 때 자극이 돼서 아주 심하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골극이라는 뼈를 제거하는 수술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효과가 좋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아리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및 마사지 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화평발 교정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발이라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유연성 평평족이라고 해서 평소에 발 모양은 애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신거나 체중부에서 서면은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는 평족이 있어요. 이런 걸 유연성 평평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 발 모양도 평평한 발 모양이고 디딜 때도 발 모양이 똑같이 평평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뼈 모양 자체가 일자로 뻗어서 자란 뼈라는 얘기예요. 이런 강직성 평평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아인 경우에 대부분 이 평평족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천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연성 평평족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유연성 평평족은 다시 말해서 발의 아치를 모양을 이루어주는 발 주변에 여러 힘줄과 인대들이 있는데 발목을 잘못 겹지르다 보면은 발등에 있는 주상골이라고 하는 배 모양이 생긴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성장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몰라요, 엄마들이. 그냥 뼈구나 생각하고. 근데 와서 그 뼈가 떨어진 것이 그냥 그대로 떨어진 상태로 뼈가 붙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면서 평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가장 많은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가 원래 클 때부터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애가 딛고 설 때 평평족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병원 데리고 와서 애 뼈 각도를 한번 재봐서 강직성 평평족인지 유연성 평평족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애가 밖에서 뛰어놀거나 할 때 그때 만약에 겹치려거나 그랬을 때 애가 발이 많이 부거나 발목 부위가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단순히 뼈다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선생님 진료를 보고 요 떨어진 성장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실제로 성장판이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찰하는 것이 아이가 커가면서 평평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 하나의 세포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세포가 2배엽이 되고 4배엽이 되고 8배엽이 돼서 세포 분할이 되면서 뭐 생후 3개월이 됐을 때 머리로 가는 모양, 팔로 가는 모양, 손가락이 생기는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태아기에 지나면서 생기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우리 12개월, 생후 12개월이면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발생학적으로도. 걷기 시작할 때 애가 바깥 걸음을 걷는다든지, 안짱 걸음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애가 O자예요. 그 선생님 애가 너무 다리가 O자예요. 아니면 애가 너무 팔자예요. 이런 다리 변형이 보일 수 있는데, 일반 정상적으로 아이의 골격 발달에서 그걸 다 모양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후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는 평평족의 모양을 갖고 생후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는 내반슬을 가지고 생후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는 외반슬을 가지는 모양을 원래 정상적으로 겪는 거니까 단순히 그 시기에 애의 발 모양이나 다리 모양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이 시기에 이 모양을 갖는 것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원인, 진단, 치료,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JS 노송병원으로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면은 반드시 활기차고 즐거운 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JS 노송병원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JS 노송병원의 노종호한테만 가능합니다. 이건 빼죠!